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우리 조원동의 조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일단은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조원고등학교 이번에 시험 들어갈 때 이게 내용 위주로 나올지 아니면 어법까지 같이 나올지 아직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법까지 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법 사항까지, 그러니까 문법적인 사항까지 잘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문법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문법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 위주로 잘 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하고 난 이후에 내용 파악이 정확히 되는지, 주제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어법, 문법적인 사항을 공부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을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글을 한번 볼게요. 자, 업그레이드 개선을 시키는 거죠. 뭐의 개선이냐면, 웰링턴은 지역명이에요. waste water, 쓰레기 물이니까 폐수가 되겠죠. 처리 시설. 자, 웰링턴의 폐수 처리 시설의 업그레이드 개선 공사가 will begin, 시작할 겁니다. 월요일에 7월 30일 2018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construction 공사죠. 이 폐수 처리 시설 개선 공사는 will take, 걸릴 겁니다. 대략 28개월이 걸리고 and may lead, 이게 동사 1번, 동사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공사는 이끌 겁니다. 이끈다라는 게 말이 웃긴데 그냥 만든다라는 거죠. 만들 겁니다. 뭐를 만드냐면 증가된이니까 이렇게 pp 쓰는 거죠. 증가되어진 교통량을 만들 겁니다. 뭐를 따라서? 베이컬 스트리트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시설이 베이컬 스트리트 근처 혹은 그 도로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글이죠. 베이컬 스트리트를 따라서 교통량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Due to work, 그 공사 때문에 on and around it, 그러면은 베이컬 스트리트 근처나 아니면 베이컬 스트리트 바로 위에서 그 공사 때문에 이쪽에 교통량이 많아질 겁니다. 당연하죠. 자, 그 공사 차량들은 may also use this street, 이 도로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컬 스트리트를요. to gain access, 접근을 얻기 위해, 접근하기 위해 어디에 접근하냐면 주요한, 그러니까 주로 하는 공사 장소에 대해 접근을 얻기 위해 이 도로를 공사 차량들이 사용할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굴까요? 이 공사 측이 되겠죠? 회사 측. 우리 회사 측은 진심으로 apologize, 사과합니다. apologize, 이게 사과하다. for,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명사는 apology죠. G 다음에 I가 Y로 바뀌면서 apology, 이게 사과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편함들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불편함은 무슨 불편함이냐면 may be experienced, 경험되어질 불편함이죠. 불편함이 경험을 해요? 능동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이 경험이 되어져요? 수동이죠. 그러니까 may be experienced, 이렇게 BPP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We will try to keep them, 우리는 노력할 거예요.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불편함들인데 불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말이 웃긴데요. 뒤에까지 보시면 to a minimum, minimum은 최소로, 그렇죠? 최소한으로 그것이 되도록, 불편함이 있도록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맥시멈은 최대한으로, 이런 뜻이에요. 최대함으로 불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맥시멈 안 되고 미니멈이고요. This work, 이 일은 부분이래요. 뭐의 부분이냐면 of our continuous effort, 지속적인 노력의 부분입니다. 뭐 할 지속적인 노력이냐면 maintain, 유지하고 and improve, 향상시킬, 뭐를? 기본적인 시스템들 그리고 서비스를요. of our city, 우리 도시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이런 어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유지할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좋게 좀 봐주세요. 차가 막히고 조금 불편하겠습니다만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뭐 이런 뜻이죠. For any questions, 어떠한 질문이 있으면 please 연락하세요.
로널드 브라운에게 연락하세요. 이 전화번호로 이런 뜻이죠. 글을 쓴 목적, 편지 형식의 글이고요.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려고 이 글은 회사 측에서 쓴 거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드리는 양해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해석 밑에 있네요.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죠. 원래 모의고사가 이제 18번은 이 편지 형식 글로서 좀 쉬운 글이니까요. 내용만으로 싹 봐도 이해가 되시는 글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심경을 나타내는 문제로 나왔었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주인공은 이 상황에서 자, one night, 어느 날 밤에 I opened the door,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은 무슨 문이냐면 that led to a second floor. second floor는 2층이죠. 자, lead to는 어디로 이끄는, 그쵸? 2층으로 이끄는 문을 열었습니다. 컴마 동사 ing 뭐뭐 하면서 노트는 알아차리다라는 동사거든요. 노트 선생님 노트 아니에요? 공책 아니에요? 동사잖아요. 공책에다 뭐를 쓸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알아차려야 되는 거니까 노트가 동사일 때는 알아차리면서 2층 문을 열었습니다. PP 쓰거나 동사 원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that 이하를 알아차리면서 the hallway light 복도 불이 꺼져 있음을 알아차리면서 2층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I thought nothing of it.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별 생각 없었다라는 거죠. 복도 불이 꺼졌네. 이렇게요. Because I knew that. 왜냐하면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고요. 뭐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는 걸 알아요? There is, there are. 이거는 뭐뭐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뭐가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light switch, 불의 스위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어디 있냐면 next to the stairs. 계단이죠. 계단 옆에 불을 켜는 스위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무슨 스위치냐면 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관계대명사는 이 스위치죠, 여러분들. 스위치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That I could turn on. 내가 킬 수 있었던 스위치가 계단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3번 what 불완전절은 한 덩어리가 명사죠. 그래서 다음에 일어났었던 것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that도 뭐뭐라는 것 아닌가요? 좋아요. that은요 일단은 관계대명사도 아니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접속사인 측면에서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하죠.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what을 쓰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문법적인 요소인데 문법 요소가 시험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굳이 알 필요는 모르는 것보단 낫겠죠. 그래서 다음에 일어났었던 것은 was something, 무언가였습니다. 그 무언가냐면 관계대명사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that chilled my blood, 내 피를 서늘하게 했었던 것, 그러니까 무언가였습니다. 다음에 일어났었던 것은 무언가 나의 피를 서늘하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이 꺼져 있는 것까지 봤을 때는 별일 없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음에 일어났었던 어떤 엄청난 일이 내 피를 서늘하게 했다라는 거죠. When I put my foot down, 내가 내 발을 놨을 때 어디다 놓냐면 on the first step, 그러니까 뭐 한 발을 디뎠을 때 혹은요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놨을 때 I felt a movement, 나는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어디에서요? Under the stairs, 계단 아래에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5번 My eyes, 나의 눈은 이끌렸습니다. 드로우가 던지다라는 것도 있고 던질 때는 만약에 줄이 달려있으면 그쪽으로 향해서 쭉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드로우가 던지다라는 뜻도 있고 이끌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내 눈은 이끌렸습니다. 즉 어디로 향했습니다. To the darkness로 향했습니다. dark는 어두운 이란 형용사고요. 더가 붙었죠. 그리고 전치사도 있으니까 명사로 써야 되는 거고 darkness 이게 어두움이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어둠에 눈이 끌렸습니다. 어디 있냐면 beneath them, 계단 아래에 있는 beneath 어디 아래, under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어디 아래쪽에 있는 계단들 밑에 있는 어둠에 눈이 끌렸습니다. once 한 번 뭐뭐 하면, 그러니까 한 번이란 뜻도 있지만 부사절처럼 쓰여서 한 번 뭐뭐 했을 때 주어는 동사했다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깨달았을 때 접속사 대시 빠진 거죠. 뭐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something strange, 무언가 이상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되셨죠? 자, 빨리라고 할 때 fast, 빠른, 빨리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거든요. 영어에서 fastly가 없어요. fastly가 형용사도 부사도 다 fast니까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문법상 중요한 것은 something strange. 만약에 명사가 thing, 무슨 one 이렇게 끝날 때 형용사가 얘 뒤에 위치를 합니다. strange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something strange 이게 여기서 맞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이상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Suddenly, 갑자기 I saw a hand. 나는 손을 봤습니다. 자, make hablet 사역동사와 feel, listen to, watch, see 이런 그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동작할 땐 동사 원형 쓰는 거죠? 투부정사 쓰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 쓰지 않고 동사 원형. 왜냐면 손을 봤는데 손이 두 개의 동작을 하는 거죠. reach out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from between the steps 그러면 계단들 사이에서 손이 이렇게 쭉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잡았습니다. 나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손이 이 두 개의 동작을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 목적어인 손이 두 개의 동작을 하는 거고 지각동사니까 둘 다 동사 원형을 써주고 있는 거죠. 투부정사 쓰시면 안 됩니다. 동사 원형 현재 분사로는 두 개 쓰셔도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놀랬겠네요. 정말 끔찍한 스토리네요. I let out 나는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쳤다? 몸 밖으로 나가겠다? A terrifying scream 되게 놀라는 외침을 나가겠습니다. 놀랍게 되어진 외침이 아니고요. 놀라운 외침. 그러니까 ing 쓰고 있는 거고 pp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외침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That could be heard. 들려질 수 있는. 어디에서 들려지냐면 all the way down the block. 그러면 블럭은 집 밖에 1구역, 2구역 이 블럭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역까지도 들릴 수 있는 외침. 다른 구역까지도 들릴 수 있는 그 공포에 찬 외침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nobody answered.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는 지금 어두운 이곳에서 2층으로 가려는 계단에서 갑자기 손이 나와서 내 발목을 잡았으니까 심경은 scared. 무섭죠? 무서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frightened 이것도 무서운 terrified, horrified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해석도 한번 보시고요. 굉장히 여기까지 봤을 때는 간단하죠. 해석만 다 됐을 때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인 거죠. 20번 Something comes over most people.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뭔가 생각이 필요하고 주장이 들어가져 있는 글이 되는데요. 무언가는 옵니다. 누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옵니다. When they start writing.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무언가가 온다. 그 무언가가 뭔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죠. 여기까지 읽었을 땐 나도 몰라요. 선생님도 모릅니다. 그 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혹은 뭐가 좋은 건지. 자, they write. 그들은 씁니다. in a language. 언어로 글을 써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무슨 글이나 일기나 이런 거 쓸 때 언어로 쓰잖아요. 말로 쓰잖아요. 그들은 말로 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 뒤에 형용사 바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형용사가 구로 되어져 있으니까 명사 뒤에 오면서 후치수식을 하고 있는데 different from the one. 여기서 one은 language, 이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언어로 글을 씁니다. 근데 무슨 언어냐면 different from the one. 하나의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글을 쓴다. 그런데 무슨 언어냐면 they would use.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만약에 그들이 talking to a friend. 만약에 그들이 친구들하고 말할 때 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그들은 글을 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쵸? 친구들하고 말할 때 아니면 가까운 사람하고 말할 때는 되게 편안한 말을 쓰잖아요. 밥 먹었냐? 이런 식으로. 근데 글을 쓸 때는 나는 친구에게 물어봤다. 그가 밥을 먹었었는지. 이렇게 조금 딱딱한 말로써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쵸? 말할 때 쓰는 말과 다른 언어를 가지고 한국말이긴 한국말이고 영어는 영어겠지만 그런 다른 종류의 말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글 쓸 때는 조금 멋지게 써야 되니까 말할 때처럼 그 캐주얼한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what you write 당신이 그러니까 너가 쓰는 것을 그렇죠 쓰는 것을 그러니까 동사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what절 이 불완전한 덩어리가 명사를 이루는 거죠. understand 그리고 read 뒤에 나온 그 목적어로 나와져 있는 절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신이 쓴 것을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자 want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이 뒤에 동작할 때 투부정사 쓰는 게 기본이죠. 지각동사 사역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쓰겠습니다만 지각 사역이 아니니까 투부정사 쓰는 거죠. 아무튼 당신이 쓴 걸 다른 사람이 읽거나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명령문 주제문이에요. 쓰세요. 그것을 in a spoken language 구어체로 쓰세요. 말해지는 언어 이게 구어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말로 친구에게 말하듯이 글을 써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 드셨죠? written language가 아니고 spoken language로 써라. 구어체로 써라. 자, 구어체의 반대말은 문어체죠. 그건 written language가 되는데요. 자, 문어체는 이제 글을 쓰기 위한 언어체로서 구어체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죠. written language 문어체는요 is more complex, more complicated 더 복잡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만듭니다. 더 일이 되어주도록 만듭니다. 뭐 하기에? to read 읽기에 더 많은 일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거 지금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어체는 더 복잡한 언어고요. 그 문어체는 만든데요 읽기 더 어렵도록 만듭니다. 그쵸? 뭐 이렇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여기 들어가져 있다. 아니면 아무튼 그 문어체를 사용을 하면 그것은 읽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더 많은 일이 필요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어체는 또한 포멀, 형식적이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읽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죠. Which makes readers 그것은 만듭니다. 독자들이 읽는 사람이 lose attention 주의를 잃도록 만든대요. 여기 지각동사, 사역동사,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 쓰는 게 맞죠? 투부정사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주의력을 또 잃게 만듭니다. 그렇죠? 뭐 계속해서 어려운 글을 읽고 있기가 조금 힘드니까요. You don't need complex sentences. sentence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복잡한 문장이 필요가 있진 않습니다.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뭐는 뭐뭐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페셜리스트는 전문가죠. 심지어 전문가가 동사 목적어를 할 때에도 그렇죠? 전문가. 근데 어디에서의 전문가냐면 in some complicated field. 복잡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조차도요. 복잡한 분야는 그 전문 분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이런 거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복잡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그 전문가들조차도 그들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표현할 때, 그렇게 할 때, 복잡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 they don't use,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장들을 any more complex than they do.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문장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뭐 하는 것보다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냐면 when talking about what to have for lunch. 점심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복잡한 언어보다 그들이 문장을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냥 이 뜻이에요. 전문가도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고요. 뭐 하는 것보다 안 복잡하게 그들이 점심 뭐 먹지? 뭐 순댓국 먹자. 이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문장을 더 복잡하게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말한다. 되셨죠?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지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누군가가 내가 쓴 글을 이해하게 하고 싶으면 구어체로 간단하게 표현해라. 그 주제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문가들조차도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는 구어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죠. If you simply manage to write, 당신이 결국 쓴다면 in spoken language, 구어체에서 글을 쓴다면 you have a good start. 당신은 좋은 시작을 가진 겁니다. 그 작가로서 그러니까 뭐 글을 잘 쓰고 있는 거다. 구어체로 글을 쓸 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필자의 주장. 구어체로 글을 간결하게 써라. 어렵지 않죠?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글을 쓸 때는 문어체로 써야 한다. 틀리고 뭐 이런 거죠. 구어체로 글을 쓰면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맞고 뭐 이런 식이죠.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할 게 많으니까. 21번 글. 21번 글. 이거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회사들이 광고한다. 그들의 새로운 제품을 마치 그들의 competitors did not exist. 그들이면 이 회사들이죠. 회사들의 경쟁자들이 존재하지 않듯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회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광고합니다. as if는 이게 그 가정법을 나오게 하는, 가정법을 이끄는 이 접속사거든요.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과거 형태를 쓰면 현재 뭐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가정법에서는 과거 시제를 쓰면 현재의 의미를 사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현재 경쟁자들이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문법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as if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 뒤에 과거 형태를 쓰는 것이 조금 기본이에요. does not exist 쓰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did 이렇게 과거 형태로 써야지 현재 뭐뭐 하는 것처럼 혹은 뭐뭐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인 거 확인을 좀 잘 해주시고요. 자, 2번 그들은 광고합니다. 그들의 상품을. 여기서 그들의 상품은 새 상품이었죠? 새 상품을 광고합니다. in a vacuum. vacuum은 진공, 공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경쟁자가 없는 것 같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경쟁자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상품을 광고합니다. 앞에서랑 똑같은 글이죠. 1번하고 2번하고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are disappointed. 그들은 실망합니다. 누구가 실망하는 거죠? 이 회사가 이렇게 제품을 광고하고 그 다음에 실망합니다. 뭐 할 때? 그들의 메시지는 광고죠. 광고를 통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담잖아요. 그들의 메시지들이 실패할 때 to get through, 도달하는 것을 실패할 때 메시지가 누구에게 도달하냐면 너무 당연하니까 빠진 거죠. 광고가 누구에게 도달해요? 고객들이겠죠. 근데 도달하는 것을 실패할 때 그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너무 지금 좀 뭐 성의 없이 한다거나 경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상품의 어떤 장점만, 새 상품의 장점만 쭉 나열해서 광고를 하고 그것이 고객들에게 와닿지 않아서 먹히지 않을 때 회사는 실망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쵸? 내용은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이야기구나. 새 상품을 광고할 때 어떻게 하면 실패적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림을 그런 글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1번, 2번은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글은 그냥 뭐인 거예요? 회사가 새 상품을 광고할 때 뭐 해야 된다라는 게 3번부터 쭈루루룩 나올 겁니다. 3번 Introducing a new product category is difficult. 카테고리는 새 상품군, 범주. 새로운 상품군을 소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개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내놓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상품군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especially 특별하게 만약에 새로운 상품이 is not contrasted, 비교가 되지 않으면 against the old one, 뭐에 대해서 그 오래된 것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상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내놓은 기존의 상품과 대조가 되지 않는 상품군이라면 그 새 상품군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게 아닌 기존의 것과 비교, 대조 이런 연관성이 있어야지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제대로 내놓을 수 있다라는 글이에요. 자, 4번이요. 고객들은 do not usually pay attention to something. pay attention to는요, 무엇에 주목하다라는 거거든요. 고객들은 무엇에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What is new and different? 새롭고 다른 것. 이 두 개가 똑같은 뜻이에요. 새로운 것은 기존의 것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고객들은요, 새롭고 다른 것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데요.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그것이 related to old one, 기존의 것이라고요. 오래된 거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럼 안 좋은 의미가 좀 들어가잖아요. 기존의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That is why 주어가 동사한 이유이다. That is why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그것이 왜 아니면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because를 쓰면 안 되죠. 두 개의 의미가 완전 180도 다른 겁니다. 그것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because는요. 반대예요. 그것은 뭐뭐 한 이유이다.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반대말이니까 because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만약에 당신이 진짜로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뭐뭐 해야 하는 이유이다. It's often better to say 말하는 것이 더 좋다. 뭘 말하는 게 더 좋냐면 what the product is not. 그러니까 그 상품이 뭐뭐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대신에 그것이 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것이 뭐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되게 어렵죠? 엄청난 사고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 여기서 나왔고요. 주제문인데 이해가 좀 되게 어렵죠? 이거는 두 개가 지금 나와져 있어요. 뭐냐면 광고 시에, 그러니까 새 상품 광고 시에 뭐 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기존의 제품과 기존 것과 이 대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이 신경을 안 쓴다. 기존의 제품과 만약에 대조시키지 못한다면 완전히 새로운만 강조를 한다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 지금 서로 반대인데 반대 개념이 뭐죠?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의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인 것보다 이 새 상품이 정말 뭔지 완전 신제품처럼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신에 그 상품이 뭐이지 않은지 그러니까 기존의 것과 비교를 해서 뭐가 조금 다른지 기존의 것과 비교를 해서 뭐가 조금 다른지를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낫다. 뭐인 것보다 이 신제품 이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되셨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기존의 제품과 비교 대조해서 기존의 제품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뭔지, 그러니까 이 상품이 기존 제품하고 뭐가 아닌지, 뭐가 다른지를 설명하는 것이 마치 신제품처럼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동차는 was called 불렸습니다. horseless 말이 없는 마차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지금 예시예요. 갑자기 선생님이 말 없는 마차 이게 뭐예요? 주제에 따른 예시죠, 여러분들. 새 상품을 광고할 때 기존 것과 대조를 해야지 된다. 기존 것과 대조를 안 하고 무조건 새로운만 내세우면 고객들이 관심을 안 둔다. 그러면 자동차가 처음 나오기 전에는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완전 새로운 상품인데 연관성을 둬야지 좋기 때문에 마차의 측면에서 기존 것하고 지금 대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마차긴 마차인데 그럼 사람들이 좀 익숙하잖아요. 기존의 것하고. 근데 무슨 마차냐면 말이 이끌지 않는 마차다. 그게 자동차다라고 회사들이 광고를 했다고요. 잘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광고를 잘했다 효과적으로. 그 이름은 뭐냐면 which allow the public 대중들에게 뭐뭐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요. 그 개념을 되셨죠? against 무엇과 대비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대중교통의 방식과 대조해서 그 개념을 대중들이 이해하는 것을 잘 하도록 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예시까지도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allow가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목적어가 동작할 때 투부정사 쓰는 게 맞죠? 동사 원형 쓰면 안 됩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아니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지는 이거죠. 기존 제품과의 대조를 해줬을 때 신제품을 기존 제품과 대비를 해줬을 때 신제품의 광고가 효과적이다. 너무 이 신제품의 이 새로운 부분만 부각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였죠.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광고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소재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이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Human beings, 인간들은 are driven, 움직여집니다. 드라이브는 차를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럼 차를 움직이는 거죠. 드라이브는 조종하다, 움직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움직여집니다. 뭐에 의해서? 자연적인 욕구, 타고난 욕구에 의해서. 근데 무슨 욕구냐면 to form,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뭐를 그렇게 해요? interpersonal relationship,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혹은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욕구에 의해서 사람들의 행동은 결정됩니다. 움직여집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하고자 하는 욕구요?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seek, 찾습니다. Look for, 똑같은 거죠. 찾아본다고요. 이렇게 막 찾아본다. 두리번 거리면서 관계를 찾아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찾아봅니다. 뭐 하기 위해? 채우기 위해 기본적인 욕구를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는 무슨 욕구였죠?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욕구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말, 재진술입니다. And this need, 이러한 욕구는 인간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 기초를 만듭니다. 뭐에 기초를 만드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반이 되는데 많은 감정이나 행동이나 결정들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요, 삶을 통해서 이러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어떤 감정을 그 기초가 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이 대인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다.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아마도 the need to belong, 자, 속하고자 하는 욕구, 어디에 속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학교 지금 어떤 학교 다니고 있죠? 그럼 그 학교에 속해져 있습니다. 어딘가에 속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구성원들하고 대인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그 그룹 안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는 결과물입니다. 뭐의 결과물이냐면 인류의 진화적인 역사, 뭐로서의 사회적 사회적 동물,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의 진화적인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냐면 똑같은 말이죠. 어디에 자꾸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Human beings, 인류는요, have long depended on, 오랫동안 have pp,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존했습니다. depend on, 뭐에 의존을 해요? 협력에 의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그쵸?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야겠죠. For the supply of food, 음식의 제공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뭘 위해서도 그랬냐면 protection from predators, 포식자들, 그러니까 옛날 선사시대 때 호랑이들이나 사자 이런 동물들한테 우리가 잡아먹혔을 텐데요. 그런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도 다른 이들과의 협력이 필요했고, 또 뭐를 위해서도 필요했냐면 and acquisition of essential knowledge, 필수적인 혹은 기본적인 지식을 얻음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이 필요했다. 어떤 과일은 따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얻음에 있어서도 그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 관계가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자, acquisition은 얻음, 명사죠. 무슨 션 이렇게 나오니까 동사는 acquire, gain 이런 게 얻다가 되겠습니다. 자,
5번 without the formation, 그러니까 뭐가 없다면, 유대감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게 없다면 인간은 당연히 살기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말은 그거하고 똑같죠. 사람들이 유대감이 없을 때는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기본적인 욕구다.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부정적으로 꺾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지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 두 개의 말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다.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다. 이 두 개는 똑같은 뜻이라고요. 그래서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없다면 초창기 인류들은요 아마도 would not have been able to 뭐뭐 하지 못했었을 것이다. 과거에 뭐뭐 하지 못했을 것이다. 처리하지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 환경을 처리하지 못했을 거고 적응하지 못했을 거다. 그들의 물리 환경에. 당연하죠. 그럼 반대말로 꺾으면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잘 적응했었을 것이다. 이거랑 똑같다고요. 6번 thus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것 closeness 가까움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 그쵸 이런 것을 찾는 것은 has long been 오랜 시간 동안 필수적이었을 거다. for human survival 인간의 그 survival 살아남기 그쵸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었을 거다. 어렵지 않죠? 자, 모든 문장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제문 하나만 꼽기가 되게 힘들어요. 모두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게 뭐였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있어져 왔다. 왜? 그게 그 생존의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주제는 이거죠. need to build 만들 필요성 혹은 욕구 social bond 본드는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본드도 생각해보세요. 본드를 발라서 A랑 B를 붙이면 서로 부착이 되잖아요. 이렇게 부착 그래서 유대감 그쵸?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끈끈하게 엮여져 있는 그 유대감, 사회적 유대감을 만들고자 하는 필요성, 욕구, 뭐를 위해서요? 인간 생존을 위해. 소셜 본드는 interpersonal relationship하고 또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게 또 이제 코퍼레이션 협력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자, OX 문제 해보시고 또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30번부터 조금 어렵지만 그 전까지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풀게 될 때 30번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편히 풀죠. 30번 이후부터 조금 후반부 빈칸 나오고 순서 배열하고 문장 빼내고 문장 삽입하고 이런 것들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자, mammals, 포유류들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덜 색깔이 화려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보다요? 다른 동물 그룹들보다 즉 나비라던가 뭐 다른 곤충들 그 색깔이 화려한 것보다 포유류들은 덜 색깔이 화려합니다. 그쵸? 코끼리 생각해보세요. 돌고래 생각해보세요. 사람 생각해보세요. 막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뭐 거미 이런 것들 가끔 되게 화려할 때 있고 나비 뭐 나방 이런 애들 되게 화려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도마뱀 이런 친구들도 보면. 자, 하지만 지브라 포유류 중에 하나인 지브라 얼룩말은요 놀랍도록 strikingly dressed 뭐를 입고 있습니다. dress 그러면 옷인데요. 동사로 쓸 때는 입히다, 입게 하다. 그래서 얼룩말들은 입어져 있습니다. 입혀 있습니다. 뭐가 입어져 있냐면 블랙 앤 화이트. 그러니까 얼룩 무늬를 입고 있다라는 거죠. 자, what purpose 어떠한 목적을 그러한 그 높은 대조 패턴, 그러니까 꽤나 많은 대조 패턴은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는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얼룩말 얘기하는 거죠. 얼룩말이 가진 이 그 스트라이프죠, 줄무늬 패턴. 그게 되게 대조되는 패턴이죠. 검은 색깔하고 하얀색이니까 그 패턴은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는가? 그러한 색깔의 역할들은 항상 명백하지 않다. 사람들 잘 모른다라는 거죠. 왜 얼룩말이 저러한 줄무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어떠한 역할을 해주지?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지? 이런 거요. 자, 지금 좀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23번은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을 찍는 게 항상 40분에서 다음 영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끊기니까 일단은 22번까지 하도록 하겠고 23번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